혁키는 스탠바이미로 댄스를 보다가 문득 댄스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요. 빠른 포기.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스탠바이미 장기 리뷰입니다. 제가 스탠바이미 구입은 작년이죠. 2021년 7월 30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대여를 받아서 리뷰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40대 한정 판매할 때 주문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104만 원이었고 10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MZ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는지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도 힘들어서 막 200만 원, 250만 원까지 되팔더라고요. 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지금 최저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89만 원대 플러스 배송비 3만 원에서 9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가격 방어가 꽤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대여해서 리뷰했을 때는 아쉬운 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용하면서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요.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은 제 영상을 보고 2명이나 LG 스탠바이미를 구입했습니다. 장기 리뷰 시작합니다. 이 장단점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에센셜 유튜브만 틀어놔도 이 감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딱 누르면은 에센셜 노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뒤쪽에 또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포트에 HDMI 포트, USB-A 포트 한 개씩만 있는 건 확장성 측면에서 아쉬워요. 이 포트들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HDMI 선을 연결하면 주렁주렁 달리거든요. 보세요, HDMI 선이 이렇게 쫙 떨어지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해치게 됩니다. 2세대가 나오면 하단부에 이 HDMI 포트, USB-A 포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충전 포트도 이 하단 쪽에 있거든요. 이 자석식으로 딱 붙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찾아서 꽂기가 생각보다 귀찮아요. 두 번째, 사용성입니다. 일단 바퀴도 달려있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끌고 다니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좌우, 상하, 틸트 되고요. 또 높이 조절까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뭐 앉아서 본다든지 누워가지고 스트레칭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서 댄스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시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동을 잘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바퀴가 좀 고급스럽진 못해서 카페트 위에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막 부드럽진 못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요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느낌? 그래도 잘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굵은 전선이 있을 때는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기둥을 들어서 요런 식으로 넘어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죠. 17.5kg인데요. 캠핑용으로 사용한다? 쉽지 않아요. 굳이 가져간다고 하시면은 요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분해하기 요거 만만치 않거든요. 요거 설치할 때 LG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요 봉하고 이런 것들 다 설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해체결함은 좀 힘들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용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은 요거 LG 스탠바이미 말고 요거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있죠? 요거 LG 루멘 TV 요거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아마 4.5kg인가 그럴걸요? 같은 27인치예요. 자, 세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일단 OTT랑 연결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넷플릭스부터 웨이브, 티빙, 왓챠 등등 정말 많은 요 OTT 서비스 앱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OTT 서비스는 모두 유료 구독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던 OTT 서비스가 있었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지원이 됐었고요. 애플 TV,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친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TV 요거는 이 호환이 잘 안 되는지 애플 TV 앱에서 이 터치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바이미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로딩 시간이 유난히 깁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잘 플레이가 되는데 이거는 호환성이 잘 안 맞나 봐요. 이거 보세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이어볼 때 될 때도 있고 이어보기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겠죠. 그리고 유튜브 전용 앱에서 세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로로 돌리면 꺼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인터넷 접속 후 따로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세로 모드 지원이 됩니다. 유튜브 앱에서 터치랑 세로 모드를 막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이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있겠네요. 작년 12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지원될 때 아이폰 미러링, 그러니까 에어플레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부터 아이폰 유저들의 아쉬움을 조금 만족시켜줬습니다. 자, 지원되는 OTT 서비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 채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144개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야 이게 몇 개야? 한 3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웨이브 무료 채널이랑 연동돼서 볼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웨이브 자체에서 무료 채널을 줄이면서 동시에 LG 채널 요것도 채널이 확 줄어버렸죠.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LG 채널 뭐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OTT 유튜브로 사실 만족스럽긴 해요. 네 번째, 운동하기 좋은 머신이다. 일단 운동할 때 유튜브 운동하는 채널 틀어놓고 따라하면 좋습니다. 근데 서 있을 때는 LG 스탠바이미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틸트를 조금 위로 해주고 뒤로 가서 보면은 꽤 영상이 잘 보여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랑 연결해서 링피트를 하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스트 댄스 2022도 구입을 했거든요. 스탠바이미랑 찰떡입니다. 앱에 보시면은 LG 피트니스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들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운동을 선택해서 따라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캠을 연결할 수 있더라고요. 캠을 연결해서 상단에다가 딱 놔주면은 제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피트니스 앱에만 카메라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앱들에도 추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화상전화라든지 뭐 줌회의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여기 위에 장착시켜서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앱과 호환되는 거는 아직 LG 피트니스 앱밖에 없다. 다섯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생각보다 OS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고 앱들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어요.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테마로 바뀌고 1월에는 설날 배경으로 바뀌고 3월에는 벚꽃이 막 휘날리는 배경, 또 최근 6월에는 환경의 날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스탠바이미에 신경을 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10월쯤인가로 기억해요.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뒤쪽에 이 봉을 교체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기에 생산한 모델의 이 봉 내구성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기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봉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링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크린 쉐어 기능 같은 건데 집에 TV가 2대가 있습니다. 스탠바이미로 보다가 이어서 다른 TV로 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최신 웹 OS에서 작동하는 건지 스탠바이미하고 루멘 TV하고는 서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추가로 업데이트 되거나 알게 되면 댓글을 남기거나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모컨이 매직 리모컨이 아니라서 요거는 진짜 아쉽습니다. 이게 리모컨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제 LG 스탠바이미가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뭐 요걸로 살짝 보완이 되긴 한데 리모컨 매직 마우스가 되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스마트폰으로 땡큐 앱을 이용하면 매직 마우스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괜찮았던 거는 요 마우스를 블루투스랑 연결해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매직 마우스처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용했습니다. 또 애플 홈킷으로 등록을 하면 아이폰 제어 센터에서 리모컨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파 보는 방법. 저는 지상파 TV를 딱히 보지 않아서 필요는 없는데 지상파 TV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딱히 셋톱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웨이브 유료 구독을 해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웨이브가 앱으로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 웹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보던지 아니면 휴대폰 미러링을 해서 보던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HDMI 선이랑 셋톱박스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주렁주렁 달리고 무선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LG 스탠바이미 네이버 카페에 가입돼 있거든요. 닉네임 노바님이 인증샷을 남겨주셨고 닉네임 절은데브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SK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셋톱박스를 무선으로 보기 원한다고 하면서 SK에 문의를 해서 해당 기기를 연결하면 전원은 USB-A 타입으로 연결하고 HDMI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뭐 LG U 플러스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것 같고요. KT는 얼마 전까지 M770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SK 브로드밴드인데 SK 사용자라면 신청해보면 되겠습니다. 모델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셋톱박스 없이 지상파를 보기 위해서는 웨이브 앱 유료 구독을 한 다음에 휴대폰으로 미러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스포츠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포츠 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알람. 여기 들어가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호하는 팀, 선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NBA, 뭐 야구, MLB, PGA 투어, 골프, 좋아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프리미어 리그 들어가서 토트넘 하스퍼, 뭐 아니면 아스날,
아스날, 맨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알림이 뜨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코어도 알 수 있고요. 스포츠 OTT 같은 경우는 스포티비가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도 있겠죠.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요 쿠팡 플레이 무료인 거 아시죠?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구독하면 네이버 페이 적립금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디지털 컨텐츠를 하나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티빙, 시리즈온, 스포티비 아니면 웹툰, 영화 같은 걸로 선택이 가능해요. 한 달마다 신청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티빙으로 신청을 했고요. 근데 티빙이 모바일이랑 PC에서만 볼 수 있어서 미러링을 해야지만 요 LG 스탠바이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로 여기서 보려면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구독을 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네이버 스포츠를 검색해서 오늘의 경기 페이지를 홈 화면으로 빼놓으면 라이브로 경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피커는 뒤쪽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기기랑 따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요 스탠바이미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스피커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탠바이미가 앞에 있고 뒤쪽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으면 앞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들리겠죠. 근데 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마샬 액톤 2거든요. 연결은 되는데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오디오 싱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싱크 조절이 60레벨까지 있는데 이 최대치로 올려도 이 소리가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스피커랑 연결하면 또 싱크가 잘 맞았습니다. 기기마다 오디오 싱크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제가 10개월 정도 사용해서 좀 효율이 줄었을 수도 있어요. 스펙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은 3시간입니다. 저전력 모드를 끈 상태 그리고 화면 밝기 100%, 소리 크기 20으로 했을 때 2시간 30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볼륨 20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사이로 해서 듣고 있는데 10개월 전에 이 세팅으로 했을 때는 4시간 10분을 시청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또 따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 보는 스타일대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속 재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55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설정으로는 시간당 25%씩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소리를 좀 더 키우고 화면 밝기를 100으로 했다면 이거보다 더 빨리 배터리가 닳겠죠. 배터리가 아쉬운 건 맞아요. 그래도 쓸만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동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모조품 캐리미, 주연테크에서 캐리미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스탠바이미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름도 뭔가 비슷하게 지었어요. 스탠바이미, 캐리미. 이거 너무 저격한 거 아닌가요? 화면 해상도가 QHD고요. 스탠바이미는 3시간 스펙인데 배터리는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트가 HDMI, USB-A 타입 포트 이렇게 각각 한 개씩인데 캐리미는 USB-C 타입이 4개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OS라서 약간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형 TV보다는 이동형 무선 태블릿인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지 않아서 쿠팡, 티빙 같은 거 일부 OTT들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해주긴 하겠죠. 출시 가격을 봤더니 99만 9천 원입니다. 스탠바이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스탠바이미를 선택합니다. 물론 QHD 지원, 배터리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다가 스탠바이미가 더 좋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발짝 늦게 나온 캐리미보다 오히려 스탠바이미 2 2세대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캐리미에서 에어플레이를 하려면 8핀 컨버터, HDMI 선, 그리고 C2 HDMI 컨버터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선을 달아야 되고 거기다가 별도 앱까지 설치를 해야 아이폰이랑 미러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스마트폰 그리고 OTT 연결성에 있어서는 스탠바이미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캐리미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제품이 나와서 가격 경쟁을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LG 스탠바이미를 썼죠. 정말 잘 사용하고 뽕을 뽑고 있습니다. 설정 시간의 사용 시간을 보면 1580시간을 넘게 사용했다고 뜨는데 300일 나누기 1580시간 하면 하루에 5시간씩은 시청을 한 셈이죠. 물론 그냥 켜놓는 대기 시간도 포함되겠지만 2021년도에 산 제품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닌텐도랑 연결해서 운동, 댄스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크기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탠바이미 리뷰 전에 올렸던 영상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탠바이미를 줄여서 스밤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서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 스밤이를 이용하고부터는 손에 들고 넷플릭스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손목 건강에도 좀 좋은 것 같고요. 큰 TV에는 게임을 연결해서 게임을 하면서 이 스탠바이미는 옆에 두고 축구라든지 야구 같은 거 틀어놓으면 게임하면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이동 TV 아이디어 좋았고 시기 맞춰서 MZ세대를 잘 겨냥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루멘 TV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가진 거는 구형 루멘 TV죠. 루멘 TV 리뷰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능역이었습니다. 아듀.